안녕하세요. 공정과 편파 사이 편향독서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인데요. 이번 한 주는 유난히 좀 지치고 많이 좀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퇴근해서 집에 오니까 엊그제 주문한 책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의 피로가 다 해소되는 기분이었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순간 중에 하나가 책 언박싱하는 순간인데요. 빨리 이 영상을 찍고 싶어서 뽕이봉고도 부랴부랴 산책시키고 집안일도 부랴부랴 해놓고 지금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봄맞이로 해서 책 15권을 구매를 했는데요. 이번 3월에 아들이 대학을 갔고 딸이 입시 미술을 시작하면서 좀 많이 바빠졌어요. 또 주말 부부였었는데 신랑이 이번 3월에 집 근처로 발령을 받아서 이제 또 같이 지내게 돼서 가사 분담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나만을 위한 시간이 많이 늘어날 것 같아서 좀 욕심을 많이 부려서 책을 좀 많이 구매해봤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구독자분들께 어떤 책 구매했는지 하나씩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짜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신상인데요. 이번에 책은 알라딘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한 권씩 일단 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책은 음식 중독입니다. 이 책은 믿음사 유튜브를 보다가 읽고 나면 좀 똑똑해지는 책으로 쇼츠 영상으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좀 구매해서 똑똑해지기 위해서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 책이고요. 이 책은 마이클 모스라는 탐사보도 기자이자 작가인 분이 쓰셨는데 뉴욕타임즈에서 변함없이 날카로운 시선과 명료한 보도를 하는 작가라고 굉장히 많은 극찬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책은 뒤에 보시면 당신은 지금 먹는 것에 중독돼 있다라고 돼 있어요. 인간은 누구나 좀 먹는 거에 대한 욕구 이런 게 되게 자연스러운 본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는 부르고 만족은 되지만 먹고 싶은 욕구 때문에 또 계속해서 먹게 되는 게 반복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런 걸 기업들이 이용을 하는 거예요. 맵고 짜고 좀 자극적이고 그런 인스턴트 음식들을 먹으면서 그 기업들이 만들어가는 입맛의 미각에 우리들이 좀 길들여지는 것은 아닌가 그런 걸 좀 폭로한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좀 주체성 있는 식단을 찾아서 건강한 미래로 나아가자는 그런 책이고요. 여기 띠지 보시면 충격적인 깨달음 그래서 중독의 과학을 통해 가공식품을 정조준하다 이렇게 쓰여져 있거든요. 굉장히 재밌는 책이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두 번째 책은 제러미 리프킨의 소유의 종말입니다. 제러미 리프킨은 노동의 종말 읽어보신 분들 많으셔서 이제 대다수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현대사의 가장 영향력 있는 사회 사상가이자 미래학자라고 합니다. 이 책은 몇 년도에 출간이 됐냐면 2001년도에 출간이 된 책이에요. 현대사회, 현대경제를 보면서 앞으로 우리 미래의 경제체제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좀 예언하는 책, 미래를 내다보는 책으로 보면 되는데요. 2001년도에 소유는 필요하지 않다. 물건은 빌려 쓰고 인간의 체험까지 돈을 주고 사는 자본주의 새로운 단계가 시작되었다. 지금 아마 플랫폼 시장이 대세잖아요. 그리고 구독 서비스 같은 거 많이 이용하실 거예요.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는 것보다 영화라던가 TV 드라마도 넷플릭스라던가 뭐 디즈니라던가 이런 구독으로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2001년도에 벌써 제러미 리프킨은 소유하지 않고 물건을 빌려 쓰고 구독하는 시대가 올 거라고 예언을 한 거예요. 재미있게 잘 읽을 수 있는 책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책은 이사벨 아옌덴의 운명의 딸 1, 2권입니다. 저는 믿음사 세계문학전집을 좀 모으는 취미가 있어서 한 권 한 권씩 읽고 싶은 거를 이렇게 사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영혼의 집을 너무 재미있게 읽었던 작가라서 운명의 딸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가독성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읽어보고 싶어서 찬 책이고요. 근데 이사벨 아옌덴의 책은 좀 칠레의 역사, 근현대사에 대한 역사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면서 그 속에서 현실을
이겨내는 여성의 서사 같은 얘기를 굉장히 재미있게 잘 그려내더라고요. 저 영혼의 집을 읽으면서도 칠레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한 7, 80년대 그 시대 운동권 학생의 이야기처럼 읽히기도 했었거든요. 낯선 칠레라는 나라의 여성 작가가 쓴 책이지만 읽으면서 이제 대한민국에 사는 저 역시도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되면서 좀 많이 감정이입이 되는 그런 소설이었던 것 같고요. 영혼의 집 읽어보면서도 느꼈지만 굉장히 가독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좀 2권 읽으려면 페이지 수가 적지는 않지만 아주 재미있게 흥미롭게 좀 빠르게 읽을 수 있을 책일 것 같아요. 너무 기대되는 책입니다. 네. 그 다음 책은 검찰관이에요. 네. 검찰관은 체호프와 푸시킨과 함께 러시아의 3대 문호로 알려져 있는 니콜라이 고고울이 쓴 단편집 희곡집이라고 합니다. 부패한 권력들을 우습게 풍자한 책이라고 하는데요. 러시아의 어느 소도시에 아멘 검찰관이 온다는 소식이 전해져서 시장을 비롯한 관리들이 이 검찰관에게 뇌물을 주려고 합니다. 이제 자신들이 저지른 비리를 감추기 위해서요. 근데 전혀 엉뚱한 사람을 검찰관으로 오해하고 그 사람에게 뇌물을 주는 뭐 이런 희곡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권력자들을 좀 우습게 뭐 이렇게 풍자를 한 소설이라고 해요. 그래서 과거 고전을 보면서 지금 우리나라의 이런 문제들도 좀 같이 들여다볼 수 있는 책이지 않을까 싶어서 구매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책은 리베카 솔릿의 책 2권을 샀습니다. 네. 일단 2권 다 요즘 굉장히 핫한 책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어떤 책을 먼저 사서 읽을까를 너무 고민을 했는데요. 못 고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2권을 사서 다 같이 읽어볼 생각이고요. 일단 먼저 야만의 꿈틀을 읽어볼 생각입니다. 이 책은 리베카 솔릿의 글쓰기의 출발점이라고 하는데요. 리베카 솔릿은 예술평론과 문화비평을 비롯한 다양한 저술로 주목받는 작가이자 역사가이며 1980년대부터 환경, 반일, 인권운동에 열렬히 동참한 활동가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은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멀고도 가까운 걷기의 인문학, 이피어를 응시하라, 이것은 이름들이 전쟁이다, 이런 책들 많이 나와져 있고요. 굉장히 좀 사회적인 글쓰기를 하는 작가이고 실천적인 글쓰기를 하는 그런 작가예요. 근데 리베카 솔릿의 이런 책들이 뿌리 자체가 야만의 꿈틀을 두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장소, 풍경, 자연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라고 적혀 있는데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주제들이 다 총망라되어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글밥이 이렇게 많습니다. 내 책 페이지 수도 한 500페이지가 조금 넘거든요. 주말 오전에 열심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째 리베카 솔릿의 책은 오웰의 장미예요. 표지가 너무 화려하죠. 오웰의 장미는 조지 오웰에 관한 그런 책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조지 오웰은 정치적인 글쓰기를 하고 전체주의를 비판하고 좀 사회주의자 이런 작가로 알고 있잖아요. 조지 오웰이 장미를 굉장히 좋아했대요. 또 정원 가꾸는 것도 굉장히 좋아했다라고 합니다. 조지 오웰의 정원 가꾸기에서 시작해서 여성의 참정권, 기후위기 이렇게 넓은 주제로 계속해서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책은 추천서 보시면 은유 작가님하고 정여울 교수님이 써주셨거든요. 은유 작가님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회적 글쓰기를 하시는 분이라서 은유 작가님 추천서가 들어가는 책들은 거의 그냥 100% 신뢰하고 읽는 편인데요. 여기서 은유 작가님 이렇게 소개해 주셨어요. 오웰과 솔릿은 나의 글쓰기 스승이다. 역사적 지적 지형을 쏟아내는 산책자 솔릿 특유의 글쓰기는 이번에도 어김없는데 구체적인 대상들과 쓸모없는 정보 조각들에서 즐거움을 얻는 오웰과 만나며 더 많은 샛길로 돌아간다. 험난한 독수와 여정은 전에 없던 풍경을 보여준다. 모든 건의에 반기를 드는 오웰에 가려져 있던 장미 오모자, 오웰의 얼굴을 정치적 글쓰기를 예술로 만들겠다는 오웰의 다짐이 솔릿을 통해 구현된 책이다.
오웰과 만나며 더 많은 샛길로 돌아간다는 게 되게 유혹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책일 것 같고요. 보시면 야만의 꿈틀보다는 글밥이 좀 적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수도 한 400페이지, 페이지 수도 더 적거든요. 그래서 위계시대 기쁨으로 저항하는 법이라는 부제가 붙어있는 책인데 조금 더 쉽고 재미있게 좀 읽을 수 있을 책일 것 같아요. 이 책은 읽고 한번 소개해드리면 너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책은 너무 기대했던 미스터 프리지던트입니다. 제가 채널명을 이제 독서 계절에서 편향독서로 바꿨는데요. 채널명을 바꾼 계기가 되기도 한 분이시죠. 문재인 대통령님 정부 기간에 탁현민 비서관님이 어떤 행사들을 기획을 했는지 이런 대통령 행사 이야기에 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탄소 중립선언 흑백 연설도 있었고요. 한글날 산책 같은 것도 있었고요. 장군의 기한 홍범도 장군 유해 봉안식도 했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누리호 발사된 날짜 누리호 이런 행사 기획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책도 보시면 사진들이 다 이렇게 같이 실려져 있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님 시절을 좀 다시 기억해 보면서 그리워도 하면서 좀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책 같고요. 네, 괜히 가슴이 울컥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에 보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 마지막 날이셨죠. 여기 탁현민 비서관님 이렇게 안아주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립습니다. 네, 그래서 틈틈이 그리움이 일 때마다 한 챕터씩 좀 읽어보려고 구입한 책이고요. 그 다음 책은 켄 리우의 신들은 죽임당하지 않을 것이다입니다. 켄 리우 작가님은 중국계 미국인이신데요. SF 작가로 굉장히 유명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종이동물원으로 굉장히 좀 유명세를 얻은 작가 중에 한 분인데요. 그동안 발표되지 않았던 미 발표작들을 모아서 이제 한국에 이번에 발표한 책, 출간한 책이라고 합니다. 근데 켄 리우 작가님 책은 읽어보면 SF 소설들은 보통 미래를 그리고 있잖아요. 미래를 그리고 있는데 과거가 들여다 보이는 그런 글쓰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의 역사, 거기에 이제 앞으로 펼쳐질 미래 이런 게 같이 좀 공존하는 글쓰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켄 리우 작가님의 소설은 좀 사람이 보이는 소설 같아요. 제가 김초엽 작가님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김초엽 작가님도 SF 소설을 쓰시기는 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우리 인간의 모습,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모습 이런 게 보여서 저는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켄 리우 작가님도 약간 인간해 보이는 SF 소설을 쓰시는 작가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소설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 책은 나무야입니다. 신영복 작가님의 책이고요. 이 책은 신영복 작가님이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시고 20년 만에 출소하시고 8년 뒤에 쓴 책이라고 하는데요. 좀 역사적인 여러 지역들을 다니면서 모은 에세이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진도 같이 실려있는 이런 책이고요. 국토와 역사의 뒤안에서 띄우는 엽서라고 이렇게 표지에 적혀 있는데요. 신용복 선생님은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보통 억울하게 20년이라는 옥살이를 하고 났으면 저라면은 세상에 대한 원망도 하게 될 것 같고요. 좀 인간을 따뜻하게 보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근데 신용복 선생님은 출소 후에도 항상 세상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요. 인간에 대한 애정과 믿음을 항상 가지고 계시는 글쓰기를 하는 그런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남아있는 우리 세대들에게 후손들에게 굉장히 많은 해안을 주시는 그런 선생님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도 재밌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책은 책 표지 너무 예쁘죠? 이 책은 낸시 프레이저라는 미국의 정치 철학자가 쓴 책이고요. 뉴욕 뉴스쿨의 철학 정치 사회이론 담당 교수로 있다라고 합니다.
이 책 띠지에 보시면 식인 자본주의에 반대한다라는 부제가 적혀 있는데요. 우리의 시스템은 어떻게 민주주의, 돌봄, 지구를 먹어치우는가? 우리는 이에 맞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동시대 가장 독창적인 사회 철학자 낸시 프레이저의 뜨거운 제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무언가를 파괴하고 착취하는 자본주의의 식인성,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비판하는 책인 것 같고요. 비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럼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자본주의 시스템을 좀 어떻게 고쳐나가면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한 대안도 같이 나와 있는 책이라고 합니다. 요즘 읽는 책들 보면 제가 좀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좀 비판하고 다른 대안에 대해서 얘기하는 책들을 자꾸 찾아서 읽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책도 아까 제가 골랐던 제러미 리프킨의 소유의 종말, 이거랑 같이 읽으면 되게 좋은 책일 것 같고, 일단 소유의 종말 먼저 보고 나서 자파의 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책은 자미입니다. 표지가 요즘 책들은 너무 화려하고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자미는 미국의 시인 오드리 로드의 자전 신화라고 합니다. 오드리 로드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이 페미니스트, 사회주의자, 레즈비언 이런 단어들이거든요. 근데 이 책을 추천해주신 분이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은유 작가님, 저녁의 식탁을 쓰신 이라영 작가님, 하미나 작가님 이런 분들이 다 추천을 해주셨더라고요. 은유 작가님 추천하신 얘기 들어보면 첫 장부터 마지막까지 찬탄과 동경을 담아 숨죽이며 읽었다. 시시하게 살기 싫지만 고통이 두려워 잔뜩 움츠린 내 삶에 그의 이름을 정서적인 타투로 새기고 싶다. 너무 멋진 추천사죠. 오드리 로드가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목소리를 냈는지, 세상의 규칙들을 어떻게 깨트렸는지에 대한 자전적인 이야기인데 본인이 신화로 쓴 거죠. 네, 좀 새로운 재미가 있을 책인 것 같고요. 그래도 추천해주신 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작가님들이고 추천사들이 다 너무 멋있어서 너무 기대되는 책이거든요. 네, 잠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책은 지혜롭게 나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 책은 마사 누스바움과 솔 에버모어가 대담을 한 내용이 적혀있는 책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좀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 수 있을지, 좀 품위 있게 나이 들 수 있을지 그런 고민들을 좀 되게 많이 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보다 먼저 세상을 살아가신 분들의 좀 조언이 듣고 싶을 때가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은 도움, 어떻게 나이 들어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많은 도움 받을 수 있을 책일 것 같아서 구매를 했고요. 뒤에 보시면 왜 나이 들수록 우정이 중요한가? 나이 들어가는 몸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과거를 돌아보는 일에는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는가? 언제까지 일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중년 이후의 사랑은 어떤 모습일 수 있는가? 노년의 빈곤과 불평등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세상이 무엇을 남길 것인가? 저희가 고민하는 얘기들이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나이듦에 대해서 다룬 책 중에서는 최고의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한번 읽어보고 품위 있게 좀 나이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책은 1984입니다. 이 책은 제가 예전에 도서관에서 오래전에 빌려 읽었던 책인데요. 책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서 좀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산 책입니다.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강제징용에 대한 해법으로 제3자 변제안을 내놨죠. 피해자분들의 목소리는 하나도 귀담아 듣지 않고요. 화해와 용서의 길로 나아가자고 그냥 미래만 제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허구의 인물인 빅브라더를 내세워서 텔레스크린으로 국민들을 감시를 하고요. 언론도 통제하고 언어도 통제하고 하다못해 역사도 왜곡하고 조작하거든요. 윤석열 정부가 이제 들어선 지 1년 정도 됐는데요. 고위공직자 중에 검찰 출신이 70명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장차관급만 13명이라고 하거든요. 검사 출신의 대통령과 검사 출신의 관료들이 지금 이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과연 이 텔레스크린으로 국민들을 감시하는 이 1984의 세계와 뭐가 다른 것일까? 이런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좀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어서 좀 구매한 책이에요. 마지막 책은 믿음사 세계문학전집의 레미제라블입니다. 레미제라블은
장발장으로 많은 분들 알고 계시죠. 또 영화로 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빅토르 위고의 대표작이죠. 프랑스에서 성경다음으로 많이 읽히는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뜯어볼게요. 이렇게 5권 세트로 들어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너무 좋죠. 저는 1년에 좀 고전 중에서 페이지 수가 방대한 책들을 한 편씩 읽는 편인데요. 작년에는 전쟁과 평화 톨스토이의 책을 읽었습니다. 전쟁과 평화를 읽으면서도 이 러시아의 조국전쟁에 대해서 알아야 되니까 또 러시아의 문화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해서 굉장히 어렵게 읽으면서 영화까지 찾아보면서 그렇게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레미제라블도 지금 올해에 제가 선정한 방대한 고전책 중에 하나인데요. 잘 읽을 수 있을지 좀 겁이 나는 책 중에 하나거든요. 역사도, 프랑스 역사도 알아야 되고 문화도 알아야 되고 철학도 알아야 되고 종교도 알아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야기가 흐름이 가다가 갑자기 곁길로도 좀 많이 빠지는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읽어낼 수 있을지 좀 겁이 나는 책이기도 하지만 나이 한 살 더 먹었으니까 또 3월이 돼서 봄이지 않습니까? 저는 봄이 한 해의 시작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큰맘 먹고 한번 도전해 보려고 산 책이고요. 다 읽게 되면 몇 개월이 걸릴지 모르겠는데요. 그때 구독자분들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번 3월에 봄맞이로 구입한 책 소개해 드렸고요. 책 구매 비용은 총해서 한 24만 7천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큰맘 먹고 좀 질렀습니다. 책 읽을 시간도 많아질 것 같아서 좀 열심히 읽어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채널명을 독서 계절에서 편향 독서로 바꿨어요. 네, 독서 계절이라는 채널을 운영할 때는 책과 함께하는 일상, 우리 뽕이봉구 초우리와 함께하는 일상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관심 있는 주제가 딱 있더라고요. 저는 색깔이 되게 분명한 사람인데 사람은 누구나 다 성향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저는 환경에 관심이 많고요. 동물에도 관심이 많고요. 정치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혼자 있는 것도 좋아하고요. 사람과 어울리는 것도 좋아하고요. 우리가 함께 연대하는 것도 좋아해요.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저는 어떤 책을 보고 또 그 책을 같은 책을 읽더라도 어떻게 책을 이해하는지 좀 공유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채널명 바꾸게 됐고요. 앞으로 우리 구독자분들께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